자,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방금 1편 업로드가 마무리되고 이제 메이데이 2편 촬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2편에서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관련 종목들 설명드린 다음에 관심 종목들 제시를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자 라는 말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라는, 매도하시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로드 시간이랑 저희가 촬영일이랑 다소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각각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재 멘토님께서 방금 이제 바이오 기업인 신테카 바이오랑 파로스아이 바이오 소개를 해 주셨고요. 네. 관련 종목들 풀어주셨고, 이번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가 되겠습니까? 이번 두 번째 이슈는 좀 저희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두 번째 이슈는 드론 관련해서거든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흔히 장난감처럼 여기는 드론은 최초의 군사적 목적으로 좀 사용이 됐었죠. 오래전부터 정찰, 그리고 탐색, 공격 등으로 사용되어서 많은 성과를 거뒀었는데, 특히 미군은 이라크전 때 주요 인사를 드론으로 정밀 공격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금 드론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드론의 존재감은 경제적 그리고 효율적 측면에서 탱크나 장갑차를 이용한 공격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론의 큰 장점은 비싸지는 않지만 효과는 강력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 드론은 군사적 용도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AI와 더불어서 시장의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좀 이거 TMI이긴 하지만 저도 군대에서 드론을 한번 사용했었거든요. 군대에서요? 네네. 보직이 뭐였습니까? 제가 공병이었었는데 그 EHCT라고 EOD랑 같은 급조 폭발물 제거반에 좀 있었습니다. 폭발물 제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미군하고 같이 합동훈련도 같이 진행했었는데, 그때 드론을 활용을 해서 그 집안을 정찰을 하는 거죠. 혹시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드론을 먼저 보내고 위험하다는 정찰 드론 쓰신 거네. 네, 정찰 드론을 썼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쓰면? 확실히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과 예전에서 제가 다루던 기종은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너무 많이 발전이 됐다. 예전엔 그래도 발전이 좀 덜 돼서 네. 좀 이것저것 좀 애로사항, 이게 실용성이 좀 있는지 의문이 좀 있었었겠네요. 네, 거의 10년 전이니까 거의 장난감 수준이었죠. 사실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전쟁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쵸. 네, 방산 드론을 개발해서 수출할 일도 없고. 뭐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도. 근데 여러 가지 산업에 적용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군사용 드론 시장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농업도 많이 써요. 농협도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대부분 기술들은 전쟁 무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풀리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GPS 같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산 시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규모 너구나. 네. 뭐 아무튼 방산, 뭐 전쟁 같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드론은 이제 앞으로 완구에서부터 산업, 농업 등 뭐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산업 전반으로 드론을 활발하게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드론을 활용한 드론 택시라는 것도 있어요. 혹시 드론은 보셨나요? 그 서울의 저 강변 부지에 그 드론 택시 한다고,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 육성한다고 정책 나오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행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 시범 운행 한다 하더니 결국에 하반기로 또. 네, 또 밀린 것 같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김포항까지 가는데 20분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도심 항공교통 사업 상용화 목표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인프라 형성이 될 테니까 드론 산업도 커지게 되지 않을까. 관련 기업들도 당연히 매출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 항공 교통이 관제 센터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드론도 드론이지만 드론 같은 이제 뭐랄까 모빌리티가 활성화가 된다면 초저지연 통신망 있죠. 고속도로라든가 공항에서 갑자기 뭐 변수가 딱 생각이 딱 떠오르면 갑자기 새가 나온다고 하면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 하잖아요.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새가 딱 지나가. 그 새를 피해야 될지 구름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로 신호를 보내서 데이터 센터로 처리를 해서 받아야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 차라면, 에어 드론 택시라면, 그런 변수들을 즉각적으로 초저지역,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신이 빠르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관제탑에서 그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함께 발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프라 형성이 안 될 가능성. 이게 지금 드론이 사람이 타는 무인 드론인지 아니면 유인 드론인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뭐 드론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만큼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들은 있다. 하반기부터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의 이제 수혜도 실적에 대한 반영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산 드론을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에어 드론 택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드론 사업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드론 개발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네네네. 첫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죠? 퍼스텍이라는 기업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퍼스텍이라는 기업은 지금 사실상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빅텍이라는 기업과 같이 상승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셔요. 네, 아무튼 퍼스텍, 그 방산 업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제가 관련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드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 유콘 시스템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보유하기 때문에 방산으로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K9 자주포하고 K10 탄약 운반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단거리 지대지 무기, 수리온 이런 쪽 헬기 쪽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리온 같은 경우는 방산 헬기잖아요. 드론 관련으로 좀 엮여 있는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의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지 차트 주가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퍼스텍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상 퍼스텍이라는 기업은 북한이 어떠한 일을 뭐 미사일을 쐈거나 그럴 때 잠깐씩 움직였지만 올해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K9 자주포 등이 수출이 많이 됨에 따라서 지금 방산 업계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간에 이 박스권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퍼스텍 같은 기업은 지금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적정 가치를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퍼스텍 같은 경우는 수리온이라든가 우리 뭐 공대지 미사일 그런 쪽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으면은 그 방어 체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죠. 네.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실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흑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방산 기업에서 특히 수리온, 헬기 산업 중요한 분야긴 한데 성장성은 좀 못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차트상에서 주가 형성 자체로서는 적정한 가치를 형성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에 주목을 좀 해보시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련 종목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제가 두 번째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기 그리고 자주포, 장갑차 등 생산하고 있는 방산 업체인데 지금 현재는 드론 택시 그리고 에어 택시 개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기업 이름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리 우주 클래스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위성 발사할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만큼 우주 항공 분야의 기술 개발의 한국 우주 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방산 쪽에도 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고 우선순위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방산 기업, 방산 분야가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과 함께 차트 움직임들을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급작스러운 성장을 했는데요. 예상 컨센도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지금 스페이스, 우주라는 산업 때문에 AI와 안 엮일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함께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좀 급격한 주가 변동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은 테슬라의 스페이스 X와 맞물려서 우주 산업이 현재 상당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주가의 영역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어드론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좀 나왔지만 항공 우주 관련된 발사체 관련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크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2022년도 이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큰 폭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좀 지지부진했던 상태고, 뭐 고밸류, 적정 가치가 크게 성장성을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을 만한 게 좀 없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2022년도 이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우주항공에 뭐였죠? 관제하는 클러스터 구축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들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달리는 기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달리는 차에 올라가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착지가 어딘지는 가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낫겠습니까? 따로 준비해 둔 종목은 하나 더 있고요. 1편에서 말씀드린 신테카 바이오랑요, 그리고 풀무원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건 신테카 바이오 우리 2편이기 때문에 1편 못 보신 분들은 앞서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 유전자 분석 관련 바이오 벤처 기업이고, 신약 개발사 최초로 자체 AI 바이오 슈퍼컴 센터를 구축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서 국내외 제약사와 계약이 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지금 촬영일 전날에 한국 파트너스로부터 100억 원 투자 유치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테카 바이오 첫 번째 관심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어떤 기업이라고 하셨죠? 네, 풀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풀무원 아시다시피 식품 기업이죠. 네, 대표적으로 두부, 녹즙, 만두 등이 있을 것 같은데, AI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푸드테크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음식과 기술의 합성어로 기존 식품 사업에서 AI 그리고 빅데이터, 로봇 등 기술이 접목된 산업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무인 매장, 배달 드론 등이 있는데, 사실 식품 산업 전반으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죠. AI와 엮여서 그동안 저평가에 있었는데 그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테카 바이오랑 풀무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멘토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들은 매수를 하시라, 매도를 하시라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자, 그리고 메이데이가 1편과 2편에서 준비된 내용들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권현철 멘토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